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지혜의 기술입니다. 저자는 발타자르 그라시안, 출판사는 서교 출판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 스페인 아라곤 지방의 벨몬트 출신, 문필가이자 철학가이다. 예수회에 입회한 후 평생 수도자로 살았던 그는 자신의 글만큼이나 화제를 달고 다닌 인물이다. 젊은 시절 스페인 국왕 펠리페 4세의 궁정 고문을 지냈으며 프랑스와 30년 전쟁이 한창이던 1646년 종군 신부로 참전하여 승리의 대부라는 칭호를 얻기도 했다. 그러던 중 1648년 이 책, 지혜의 기술을 출판하였다. 이 책은 출판 즉시 재판을 찍을 만큼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지만 평소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교단 상층부에 의해서 금소 조치를 받은 후에 이 책은 한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되었다. 그러나 독일의 대철학자인 니체와 쇼펜하우어가 이 책의 진가를 발견하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비견되는 처세술의 교범으로 유럽의 지식인들에게 소개되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천의 글입니다. 크리스토퍼 마우러 교수. 기나긴 인생살이에는 좋은 때도 나쁠 때도 있기 마련이다. 인생의 부침의 의연함을 잃지 않으려면 행운의 여신이 잠시 등을 돌리더라도 기다리는 여유와 고난조차 즐길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 옛날 스페인 아라곤 지방에는 비옥한 농토와 큰 재산을 소유한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신분도 높은 데다 몹시 거만해서 모든 사람을 깔보았다. 많은 사람이 그를 비난했으나 드러내놓고 반기를 드는 이는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전쟁의 포화가 그가 사는 지역을 덮쳤을 때 그는 모든 재산을 잃었다. 그가 가난해지자 그의 재물을 보고 빌붙었던 아첨꾼들은 모두 그의 곁을 떠났고 대부분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구걸하는 그에게 동전 한 입 던져주는 사람이 없었다. 만약 이 어리석은 사람이 과거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두었다면 결코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배려와 겸손은 인생살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혜로 성공을 도모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허풍으로 사람들의 기대를 높여놓지 않는다. 기대가 크면 그만큼 실망도 커지기 때문이다. 그럴 때는 결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이다. 높은 지위에 올라설수록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커진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을 아낌으로써 상대에게 약점을 드러내지 마라. 작은 약점일수록 크게 부풀려져서 소문나기 쉬워진다. 실제로 큰 결함은 설마 하는 생각에 지나치는 경우가 많지만 작은 약점에 대해서는 대중은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지혜 없이 성공을 거둔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더라도 금세 낙마하기 마련이다. 지나친 욕심을 자제할 줄 아는 지혜를 갖춰라. 최고 도박사가
게임에서 승리하는 것은 욕심을 부리지 않기 때문이다. 조금만 더라고 미련을 갖는 사람은 결국 가진 돈을 전부 털리기 마련이다. 운이 좋다라는 표현은 운을 지속시킬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쓰는 말이다. 행운을 자신에게 끌어오고 불운을 피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이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도 큰 실패와 맞닥뜨릴 때도 담담하게 맞이하라. 지혜를 인생의 길잡이로 삼아라. 갈 길을 잃을 때는 즉시 지혜의 나침판에 의지하라. 요즘 세상은 너무나 혼탁함으로 때때로 거짓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자들이 대접받는다. 남을 속이지 말고 남에게도 속지도 마라. 거짓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갖는 것이 지혜이다. 거짓 속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봐야만 자신을 방어할 수 있으며 희망 섞인 달콤한 말에 속지 않고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만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탄하지 마라. 신은 세상에 초연함이라는 속성을 부여했고 그 때문에 세상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이런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기다릴 줄 안다. 반드시 이루고 싶은 일이 있어도 느긋한 마음을 가져라. 술이 숙성되려면 오랫동안 술통에 갇혀 있어야만 한다. 나는 시간, 그리고 또 다른 나와 겨루고 있다. 절대로 조급해 하지 마라. 행운은 기다리는 자에게 안긴다.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알아라. 최고 도박사들이 승리하는 비결은 과욕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물러날 때를 아는 것은 승리하는 만큼이나 중요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조금만 덜하는 미련을 버리지 못해 도박장에서 돈을 다 잃는다.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정확히 판단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은 지혜로운 사람이 갖추어야 할 훌륭한 덕목이다. 행운과 불운이 번갈아 찾아오면 현명한 사람은 미리 불운을 대비한다.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일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혜로운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면 의연하게 대처한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불행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이 잘 풀려갈 때 그럴 때일수록 욕심을 부리지 마라. 시대의 흐름을 읽어라. 시대의 흐름을 읽고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아는 것은 사업이나 정치뿐 아니라 세상사 모든 일에 반드시 필요하다. 소크라테스도 시대의 흐름을 거슬렀다는 이유로 독배를 마셔야 했다. 이렇듯 진실은 소수에게만 의미가 있는 법이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두고 있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당신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대중이 만족하는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성공하려면 대중의 기호에 수긍하고 자신의 견해에 앞서 대중이 선호하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독단적이고 완고한 사람은 눈앞에 좋은 기회를 잡기 힘들다. 거듭 실패하다 보면 결국 자신의 안목에 대해서 회의하게 되고 지혜의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내면을 단련하는 일이 아니라면 대중에게서 눈을 떼지 마라. 어리석은 사람은 일을 미루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지체 없이 처리한다. 어느 쪽이나 같은 일을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시점이 서로 다르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를 붙잡고 어리석은 사람은 우물쭈물 하다가 기회를 놓친다.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찾아오면 누구나 당황하게 된다. 준비된 사람만이 적절하게 대처하고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평범한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한 가지 실수는 일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일이 중요한지,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지를 구분짓지 않으면 몰려드는 일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능력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된다. 맡은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면 전체 청사진을 그리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설계도 없이 집을 지었다가는 대들보가 들어가지 않아 다시 지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수가 있다. 일을 맡으면 먼저 밑그림을 그려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 해도 좋은 일을 구분을 하고 그러고 나면 성공의 반쯤은 다가간 셈이다. 일을 스마트하게 처리해내는 또 하나의 방법은 무슨 일이든 마감 시한이 닥치기 전에 일찌감치 해치우는 것이다. 미리미리 정리해놓으면 시간에 쫓겨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면 먼저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완성함으로써 긍정적인 평판을 얻는다.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마라.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흘러간 일에 연연하지 않는다. 반성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은 현명한 일이지만 과거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역사상 과거에 얽매여서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한 위인은 없었다. 신중하다는 것과 고민이 많다는 것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신중한 사람은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비해 고민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벅찬 과제를 선택하고는 해법을 찾지 못해 끙끙 앓는다. 일단 지나간 일은 어떻게 해도 원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미 저지른 잘못에서 무엇을 배울까를 생각하라. 한 번의 실수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바로 무능력이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 미루는 것보다 일처리가 거칠고 솜씨가 부족하더라도 재빨리 실행하는 편이 손실을 줄인다. 스스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남들이 결정을 내려주기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대개 어찌 해야 좋을지 판단 능력이 부족한 데다 겨우 내린 판단에 대해서도 실행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거의 없다. 어려움을 예측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도 가능하지만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강한 의지로 무장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 세상에는 남의 말에 개의치 않고 정확한 판단력과 결단력으로 끝내 성공에 이르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높은 지위에 앉을 능력이 있음을 일의 성과로 증명한다.
그러므로 일단 입으로 꺼낸 말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즉각 행동으로 옮겨서 여유 있게 끝내버린다. 평범한 사람은 실제의 참모습이 아니라 외모에 따라 사람을 판단한다. 마음속에 든 악의를 달콤한 말과 부드러운 표정으로 감추면 그 속내를 알아내기 어렵다. 사람은 보통 아름다운 겉모습에 찬탄하고 화려한 말솜씨에 현혹된다. 남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항상 점검하라. 감상이나 연민, 슬픔과 기쁨도 쉽게 드러내지 말고 잔잔한 미소 속에 모두 감춰라.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해도 표정이 나쁘고 말이 거칠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 진실한 것도 좋지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항상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직장에서 상급자라는 이유로 아랫사람을 무시하는 이들이 종종 있다. 하지만 이들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고 있다. 직위는 현재의 가치에 대한 인정일 뿐이지 사람이 가진 잠재성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없다. 언뜻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가슴속에 지혜의 칼날을 들고 있는 경우가 있다. 다른 사람의 능력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높은 직위에 있더라도 얼마 못 가 신중하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밀려나게 되어 있다. 명성이라는 그 이름의 껍데기에 현혹되지 마라. 포장은 그럴듯하지만 겪어보면 엉망인 사람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 상대방이 이루어내는 성과를 보고 그를 판단하라. 허례허식에 사로잡혀 도움도 되지 않는 이들과의 친분 관계를 억지로 맺을 필요는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싸잡아서 비웃는다. 그러면 그들 또한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비웃는 가운데 어리석음이 모두를 덮치게 되는 것이다. 옳고 그름은 어느 한쪽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기둥이라고 말하는 장님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라.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해서 남의 말에 귀를 꼭 막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나 남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안달하지 마라. 강요한다고 해서 존경심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도한 자부심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사게 되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상대방을 먼저 존중하라. 그럼 그 보답으로 당신도 존중을 받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루어낸 일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남들로부터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인생의 정점에 서 있을 때야말로 불행을 대비하기 좋은 시기이다. 평판은 다른 사람의 애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므로 긍정적인 평판을 누리고 있을 때 남들의 호의를 얻기가 쉬워진다. 개미가 여름에 열심히 음식을 모으는 것은 겨울에 괴로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이다. 자연이 알려주는 이러한 지혜에 귀를 기울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남들에게 인정받고 있다고 뻐기며
순간의 행복을 저장해둘 줄 모른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베푼다.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언제 큰 이름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되도록 많은 사람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여유가 있으면 그들을 도와라. 어려울 때 힘이 될 것이다.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들을 만한 일을 저지르지 마라. 반감은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달려오는 법이다. 미움을 살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이것은 마치 뱀에게 물리면 독이 온몸에 퍼져나가는 것과 같다. 재빨리 빨아내지 않으면 곧 몸이 뻣뻣해지고 결국에는 죽는다.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과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꺼이 용서해주는 배포를 가져라. 미움이라는 이름의 독에는 용서만한 약이 없다. 증오심을 마음에 오래 담고 있으면 자신에게도 손해이다. 아무리 깊숙이 감추어 놓고 있어도 원망하는 마음은 썩은 냄새를 피우기 때문이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존경받고 싶다면 늘 존경하라. 그리고 성공해서 보상받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에게 보상하라. 실수를 감추어라.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있다. 자신의 실수를 남에게 들키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란 없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실수를 은폐하지 못하는 것은 실수를 2배, 3배로 키우는 일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돌아올 손해를 예견하고 실수를 감추며, 바보는 솔직함이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잘못을 이실직고 한다. 세상의 평판은 바른 행동을 했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띄는 영역에서 얼마나 멋지게 보이느냐에 달려있다.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실수를 감추는 자세가 필요하다. 위대한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것은 대중의 평판에서 비롯된다. 실수를 남에게 드러내지 않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될 능력 중 하나이다. 폭풍이 몰아칠 때 안전한 항구로 돌아오는 것은 지혜로운 선장이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비책이다. 주위 사람들의 문제에 쓸데없이 관여하지 마라. 어설프게 남을 도우려다 오히려 일을 더 망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남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노련한 의사는 치료를 해야 할 때와 그러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안다. 때로는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손으로 더럽혀진 시냇물을 정화하겠다고 물속으로 들어가 봐야 흙탕물이 가라앉기는커녕 물이 더 흐려지는 법이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고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수도 있다. 카드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의 종류를 계속 바꾸어 봐도 영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운이 없을 때가 있기 마련이다. 그럴 때는 잠시 뒤로 물러나 일에서 손을 떼는 편이 차라리 낫다. 어느 누구도 항상 승승장구할 수는 없다. 어떤 날은 아무리 용을 써도 되는 일이 없다가도 어떤 날은
조금만 애쓰면 모든 일이 확 풀리기도 한다. 운은 어차피 돌고 도는 것이다. 불운이 찾아왔을 때는 잠시 쉬어가라. 분노하기 쉬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려고 할 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한다. 격렬한 논쟁에 휩싸여도 최소한의 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냉정함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의식적인 감정 조절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일단 정신적으로 제동이 걸렸다면 그 다음에는 육체적인 반응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 깊고 느리게 숨을 쉬는 사람은 좀처럼 화를 내는 법이 없다. 이완된 육체가 감정 조절을 돕기 때문이다. 그렇게 잠시 숨을 돌리는 동안 당신의 이성은 다시 분별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말 위에서는 현명한 사람이 없다라는 스페인 속담이 있다. 감정이라는 이름에 날뛰는 말 위에서는 제정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뜻이다. 격한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자제의 고삐를 당길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남을 대하는 눈이 엄격해진다. 지식이 늘어나면 남을 평가하는 기준이 엄격해지기 때문이다. 학식이 높은 사람의 안목에 꼭 들어맞는 사람을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할 수 있는 의지이다. 멍청한 사람의 행동을 보고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살아가며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손안에 쥐고 있는 셈이다. 믿고 따라야 하는 윗사람이 어리석다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인내는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자양분임을 기억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있으며 인생을 즐기는 방법도 알고 있다. 그리하여 쫓기듯 하루를 살아가지 않는다. 그들은 미래 계획을 세움으로써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여유 없는 인생만큼 고달프고 괴로운 것도 없다. 그것은 마치 노독에 치여 허름한 여간의 쪽방에서 잠이 드는 나그네의 삶과도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불확실한 행운을 믿으며 평생에 거쳐 소화시킬 수 없는 그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어치우려고 한다. 그런 사람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만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얻을 때도 결코 재촉하지 않는다. 꼭꼭 잘 씹어 잘 소화시킨 지식만이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은 신속하게 해치우는 게 좋지만 인생은 천천히 즐기는 편이 낫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매달려 자기 일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것이 실제로 자신의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남들이 선호하는 것에서 자신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는 경험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불행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쫓고 이룰 수 없는 일에 도전하느라 불행해지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부러워하지 마라. 과거에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있고
행복하게 산 사람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있으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상도 이곳에 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현실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칼을 쥘 때는 항상 칼자루를 잡아야 한다. 칼자루를 쥐는 사람은 우위에 서서 일을 하게 되지만 칼날을 쥐는 사람은 수세적인 입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 그렇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칼자루를 쥐고 있으므로 적들이 함부로 덤벼들지 못한다.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고 장단점이 상존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에서 고통보다는 즐거움을 얻는다. 긍정적인 면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다. 악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모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하다. 썩은 사과를 골라내면서 멀쩡한 사과가 이렇게 많이 남았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멀쩡한 사과가 이것밖에 남지 않았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느끼는 행복의 차이는 결코 작지 않다. 같은 결과를 놓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과 슬픔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함께 있다면 지혜로운 쪽은 당연히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상인들처럼 실생활의 요령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라. 명상을 통해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남들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만이 지혜가 아니기 때문이다. 똑똑한 사람들의 맹점은 비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상적인 일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해서 남들에게 속는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마땅히 구체적인 삶의 요령을 깨달아야 한다. 장사꾼들은 비천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가장 적은 수고로 큰 이득을 남기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인생을 알아간다는 것은 실용적인 사람들과 교류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요령을 배우는 것이다. 일을 수행할 때 어리석은 사람은 지나치게 서두르거나 뜻밖의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무모하게 돌파하려고 한다. 그래서 자멸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 똑똑한 사람은 이것저것 고민하며 망설이다 타이밍을 놓쳐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장애물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그냥 내리 달리다가 함정에 빠지고, 똑똑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멈췄다 가느라 판단이 옳았음에도 결승점에는 늦게 도착한다. 지혜로운 사람과 똑똑하기만 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결정을 내릴 때 조심스럽지만 마음을 정하면 그 신속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신속함이야말로 행운을 불러다 주는 부적이기 때문이다. 오늘 결정 내린 일은 결코 내일로 미루지 마라. 고민은 주의 깊게 천천히 하되 실행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단호하게 하라.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신의 적조차 이용할 줄 안다면 정말 지혜롭다고 할 수가 있다. 적은 나를 세워둔 칼과 같다. 칼날을 만지면 상처를 입지만 칼자루를 쥐면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친구 못지않은 멋진 적을 두고 있어서 갈등 속에서 서로를 성장시킨다. 또한 적의 어리석음을 통해 지혜로운 사람은 커다란 이득을 챙긴다. 미움보다 더 위험한 것은 아첨이다.
미움은 스스로를 분명히 드러내기 때문에 대비하기 쉽지만 아첨은 숨어 있으므로 상대하기가 어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에게서 원망을 사면 오히려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로 삼는다. 그리하여 남의 험담을 피하고 자신의 결점을 개선한다. 항상 세상과 자신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채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상태에 만족을 하고 안주하려는 태도 또한 좋지 않다.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것이 어리석음이라면 자기 만족에 도취되는 것은 천천히 진행되는 자살이나 다름없다. 늘 새로운 일을 찾아 도전하라. 진취적인 태도는 세상에 수많은 위인을 낳았다. 알렉산더 대왕은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앞으로 나갔기에 역사의 한 장을 당당히 차지할 수가 있었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는 눈이 멀었다는 자신의 단점을 극복했으므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일리아드나 오디세이 같은 걸작을 남겼다. 그러나 나아갈 때와 마찬가지로 물러설 때도 과감해야 함을 잊지 마라. 실패할 때를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확실히 성공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해서 그것만을 믿고 다른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실수하지 말란 법은 없고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다 그대로 실행되지 않는다. 자선책을 준비해두면 언제나 여유있게 대처할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의 호의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다. 출세를 도와줄 만한 인물을 두루두루 알아두면 줄을 대기가 좋아지고 고급 정보를 전해주는 사람을 많이 알아두면 정보의 신빙성이 높아진다. 모든 것은 여분이 있을 때 그만큼 든든하게 여겨지기 마련이다. 주사위를 한 번 던져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운을 과신하며 그런 일을 저지른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뒤에 후회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연습도 없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일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기회를 잡으려면 첫 번째에 모든 것을 걸지 말고 그 다음을 노려라. 첫 번째로 덤벼들어서 실패한 사람은 의욕을 잃고 다시 도전할 힘을 잃으며 성공한 사람은 자만하느라 두 번째 기회를 쉽게 포기해버린다. 무슨 일이든 방법을 바꿔서 만회할 수 있는 예비수단을 준비해둬라. 성공 여부는 주위의 여러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지 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쉬운 일은 어려운 일을 대할 때에 신중한 마음으로, 어려운 일은 쉬운 일을 다룰 때처럼 자신감 있는 자세로 추진하라. 일을 추진할 때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면 결국 실패하게 된다. 쉽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고 꾸준한 자세로 일관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불가능할 것 같은 일에도 의욕을 잃지 않은 사람에게 성공은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온다. 지혜로운 사람이 평정심을 잃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몫을 성실히 수행하면 결과가 항상 장밋빛이 될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위기에 직면했을 때 고민하면서 끙끙 앓기보다는
행동으로 돌파하는 것이 좋다. 고민만 해서 해결되는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거절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하라. 살아가면서 꼭 배워야 할 것 중 하나는 거절하는 방법이다.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일은 혼자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쉽지만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남을 배려해야 되는 일이므로 더 어렵다. 성공을 향해서 달리는 사람에게는 나방이 불빛에 모이듯 수많은 사람이 모인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하지만 분명히 옥속을 가려서 들어라. 일일이 들어주다 보면 당신이 가야 할 결승점은 점점 멀어지고 만다. 남들이 부탁하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남에게 부탁할 때도 마찬가지다. 거절당할 것 같은 일은 부탁하지 마라. 부담스러운 부탁은 일의 성패를 떠나서 인간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달콤한 꿀도 배부를 때까지 먹고 나면 질리기 마련인데 어려운 부탁을 계속 받으면 달가워할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거절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청탁은 결정적인 것만을 골라 부담스럽지 않게 하라. 아무리 작은 공적도 윗사람에게 돌려라.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부하에게 증오심을 갖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아랫사람이 자신보다 우수하면 윗사람은 은근히 질투한다. 그러므로 윗사람을 상대로 공을 다투지 마라. 운이 좋아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나 성격이 좋아 친구가 많은 사람들은 남들로부터 부러움을 산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은 질투나 적개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아랫사람이라면 특히 그러하므로 장점은 조심스레 숨겨놓는 것이 좋다. 지성이야말로 사람이 가진 능력 중에서 남들에게 가장 인정받는 것 중 하나이다. 윗자리에 앉은 사람은 대개 남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으로 자신의 위치를 가늠한다. 윗자리에 앉은 사람은 자신의 명성을 높여주는 사람에게는 밝은 미소를 보내지만 자신의 명성에 흠집을 내는 사람에게는 성난 눈길을 보낸다. 윗사람이 당신의 조언을 필요로 할 때 한 수 가르쳐 준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그보다는 그가 잊고 있었던 일을 상기시켰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게 처신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위치에 맞는 처세술을 터득한다. 하늘의 별조차 자신들이 처한 위치에 어울리는 빛을 발하고 있지 않은가? 별들은 결코 태양보다 밝은 빛을 내지 않는다. 일을 시작할 때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지나치게 높이지 마라. 실제 일을 하다 보면 뜻밖의 장애물을 만나 고전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듯 현실과 생각의 괴리는 매우 넓고 깊다. 우리가 이러한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을 좀 더 높이 평가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해서이다. 다행히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고 해도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 사람들은 실망한다. 그러므로 시작이 순조롭다고 해서 결과를 예단하고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높여놓는 것은 결코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 기대가 낮을수록 성공을 거두면 의외로 놀라는 사람이 있고 성과를 이루어낸 그 사람은 인정을 받는다.
반면에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대 심리를 낮춰두는 일만큼 매우 중요하다. 미리 지적하고 대비한 사람은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대접을 받고 칭송을 듣는다. 귀찮고 성가신 일에 말려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고민의 씨앗을 마음속에 묻어두고 있으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몰래 자라나 몸을 망친다. 신중하게 행동함으로써 그런 고민의 씨앗을 마음에 심어두지 마라. 그래야 여러 가지 귀찮고 번거로운 일에 말려들지 않을 수가 있다. 조심스럽고 주의 깊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행운과 만족을 가져다 준다는 루키나의 축복을 항상 받는 것과 다름없다. 고통스러운 일에 억지로 남을 끌어들이지도 마라.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답답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자신도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남에게 들려주는 것은 평판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모든 사람의 부탁을 일일이 들어줄 수 없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도 부탁을 수락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 특히 윗사람과 관련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아니요,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한다고 해서 당신의 위신이 추락하거나 능력이 저평가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쳐놓고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하는 게 윗사람에게 훨씬 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다. 중요한 것은 거절하는 태도와 방식이다. 때에 따라서는 아니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네보다도 고맙게 여겨질 수가 있다. 그러나 무엇에든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잃는 사람도 있다. 그 사람만 보면 아니오라는 말이 먼저 떠오른다. 대화를 시작할 때부터 불쾌한 인상을 주는 사람은 나중에 부탁을 들어준다고 해도 좋게 기억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서서히 상대방을 설득함으로써 상대가 그의 거절에 대해서 유감을 갖지 않도록 한다. 지혜로운 사람이 거절할 때는 몇 가지 요령이 있다. 먼저 딱 잘라 거절하는 행위는 절대 피한다. 상대방의 청탁을 무배듯 눈앞에서 딱 잘라 거절하면 상대방은 앙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하게 거절하지는 않는다. 수락할 가능성이 남아있을 때 상대방은 결코 당신을 적으로 돌리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자세와 따뜻한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위로한다. 상대는 자신이 거절당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니에오와 예는 짧지만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단어임을 잊지 마라. 옳은 것에 집착하지 마라. 옳은 일만 추구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기 쉬워진다. 지나치게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 수 없는 법이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특권이지만 옳은 일만 고집함으로써 생기는 다른 사람의 비난에도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주변 사람들을 지나치게 몰아세우는 것은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적인 지혜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쓴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400~500년 전에 쓰여진 그런 책인데요. 그런데 현대 생활에 적용을 해봐도 어색한 부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맞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